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급 오피스 빌딩 로비에 여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청소복을 입은 60대 여성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남성의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뺨에 따가운 아픔을 참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아주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여성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저 남성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은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한 젊은 주부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지연 씨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계속 불러봤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분명히 연결되었는데 왜 아무 소리가 없는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에 지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누군가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뚝 하고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는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신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화난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지연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반쯤 차려진 도시락이 있었지만 더 이상 반찬을 담을 수 없었어요.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딩 관리 관련 일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뭘 하시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지연 씨는 당연히 사무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지연 씨는 급하게 도시락을 완성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빌딩 주소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지연 씨의 머릿속에는 아까 그 화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직장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30분 만에 도착한 곳은 반포동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유리 건물을 보며 지연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역시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하지만 로비로 들어서서 경비실로 향할 때까지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를 찾아왔는데요. 김영숙 씨요? 경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청소하시는 분 말씀이시죠? 그 순간 지연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소? 시어머니가? 네. 뭐라고 하셨나요? 지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영숙 아주머니 맞죠? 이 빌딩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
지금 10층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경비원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지연 씨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화로 들린 그 환한 목소리가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낸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정말 청소를 하신다고요? 지연 씨의 손에 든 도시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연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과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머니, 제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을까요? 시어머니께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지연 씨는 타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기로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10층에 도착한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사무실 공간 곳곳에서 직장인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 계실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를 끌고 오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지연 씨는 급하게 기둥 뒤로 숨었어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능숙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걸레질 하나하나가 매우 꼼꼼했고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어요. 평소에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구나. 지연 씨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언제부터 이런 힘든 일을 하신 걸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시다니. 잠시 후 다른 청소 아주머니 몇 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지만 다른 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도 혼자 지내시는구나. 지연 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사교적인 분이 아니셨지만 이렇게 완전히 혼자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12시가 되자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은 모여서 함께 도시락을 드시는데 시어머니만 혼자 구석진 곳으로 가셨어요.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비상계단 옆 작은 공간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작은 도시락을 꺼내시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는 당당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작아져 계시다니요. 시어머니께서 도시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자신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지연 씨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몇 달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왜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지연 씨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어머니께 다가가서 도시락이라도 드리자. 지연 씨가 시어머니께 다가가려고 일어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지연 씨는 깜짝 놀라서 다시 숨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시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 이게 뭐야?
목소리의 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기둥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가 시어머니께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어디 보자. 이것도 제대로 안 닦였잖아. 남자는 시어머니가 청소해 놓은 곳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하겠다고? 나이 먹고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최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너무 큰 소리는. 옆에 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 과장이라는 남자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뭐 어때? 일은 제대로 해야지. 지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아까 전화로 들렸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어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저기요, 김영숙 씨. 최 과장은 시어머니를 부르더니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당신만 왜 이래?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이고 계실 뿐이었어요. 대답을 해. 귀머거리야 뭐야?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최 과장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그럼 당신 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시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최 과장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나 가서 손자나 봐주지. 왜 여기 나와서 민폐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온순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최 과장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이 처먹고 까불어?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시어머니의 뺨에 최 과장의 손바닥이 날아갔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뛰쳐나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 과장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지연 씨는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최 과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분 며느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연 씨의 팔을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됐다. 가자. 어머니, 하지만. 됐다고. 그냥 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잘못한 건 저 최 과장인데 말이에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내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최 과장인데 왜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참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어른한테 손까지 올렸는데 됐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무뚝뚝함과는 다른 뭔가 체념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최 과장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예전에 잘난 척하던 거 기억 안 나나?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지연 씨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전에 잘난 척했다니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와 저 사람이 원래 아는 사이인가?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가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지연 씨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드리려 했지만 분위기상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고마워. 그런데 이런 일로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일이니까. 참아야지 뭐. 시어머니의 말씀에 지연 씨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일이라고 해서 저런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흰색 종이 같은 것이었는데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떨어뜨리셨어요. 지연 씨가 재빨리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그룹 계열사, 김영숙 상무. 그것은 명함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글씨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김영숙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무라니요? 상무면 임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머니, 지연 씨가 명함을 들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멀리 가고 계셨어요. 뒤따라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연 씨가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혹시 방금 전에 지나가신 분이 김영숙 상무님 아니신가요? 지연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도 시어머니를 상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네. 아, 그분이 제 시어머니신데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B기업에서 일하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숙 상무님께서 왜 여기에? 혹시 이 빌딩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네.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남자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청소요? 김영숙 상무님께서? 네. 그런데 혹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김영숙 상무님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구조조정 전문가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남자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 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구조조정 전문가? 업계에서 유명한 분? 그런 분이 왜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지연아, 왜 여기 서 있어? 시어머니께서 이민수 씨를 보시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민수 씨? 상무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민수 씨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평범한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걸까요? 상무님, 정말 뵙기 어려웠습니다.
이민수 씨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어색한 표정이셨어요. 이민수 씨, 여기서 뵙게 되네요. 그런데 정말 이 빌딩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고요. 이민수 씨의 물음에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회사 일로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민수 씨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연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때 회사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민호 씨 회사 때문에 상무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민호? 지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잠깐요. 혹시 민호라고 하시는 분이 제 남편인가요? 네. 그럼 따님은 민호 씨 부인이시군요. 이민수 씨가 놀라며 지연 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 더욱 안타깝네요. 상무님께서 아드님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지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회사를 살리려고 시어머니께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 씨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민수 씨, 그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하지만 이민수 씨는 이미 말을 시작했으니 멈출 수 없었어요. 민호 씨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을 때 상무님께서 개인 보증까지 서주셨잖아요. 퇴직금도 모두 투자하시고. 개인 보증? 지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상무님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결국 회사가 망하면서 상무님께서 모든 빚을 지게 되신 거 아닌가요? 이민수 씨의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 씨는 뭔가 큰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네, 상무님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고 계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어머니,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지연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보니까 관리소장이 상무님께 함부로 하던데. 이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최 과장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 예전에 상무님께 사업 제안하러 왔던 사람 아닌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업 제안? 지연 씨가 물어보자 이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투자 관련해서 상무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무님께서 거절하셨죠. 그 계획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거절당한 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꽤 화를 내며 갔던 걸로 기억해요. 지연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과장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예전에 거절당한 원한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어머니께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일을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세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왜 참으려고만 하셨는지,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하지만 이런 일을 혼자 견뎌내시기에는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런 고생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지연아, 괜찮다.
이제 익숙해졌어. 시어머니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지연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머니께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이민수 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이신가요? 저 이민수입니다. 지연 씨와 시어머니는 이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A빌딩 소유하고 계시죠? 네, 거기 관리소장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민수 씨의 전화 통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김영숙 상무님을 아시죠? 네, 그분께서 지금 그 빌딩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관리소장이 폭행까지 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민수 씨가 전화를 끊고 돌아봤습니다. 상무님, 박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세요. 박 회장님이 누구세요? 지연 씨가 물어보자 이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빌딩 소유주세요. 김영숙 상무님과는 오래된 사이이시고요. 10분도 안 되어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 내렸어요. 영숙이, 박 회장이라는 분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박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빌딩에서 누가 감히 당신에게.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디 그 관리소장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 박 회장과 함께 온 사람들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와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로비에서는 최 과장이 여전히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제대로 안 했잖아. 그때 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최 과장? 박 회장의 목소리에 최 과장이 돌아봤어요. 아,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왔냐고? 내 빌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와? 박 회장의 화난 목소리에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숙 상무에게 손을 댔다며. 김영숙 상무요? 아, 그 청소하는 게 아니라 김영숙 상무라고. 박 회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했어. 그때 박 회장의 비서가 다가와서 뭔가를 귀에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뭐, 이 사람이 학력 위조에 경력도 허위라고? 최 과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심지어 사기 전과까지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과장이 사기꾼이었다니요. 당장 나가. 보안팀, 이 사람 끌어내. 보안팀 직원들이 최 과장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은 무슨. 나가. 최 과장이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시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요, 회장님.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김영숙 상무가 내 빌딩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박 회장이 주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 이분이 김영숙 상무님이야.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직원들이 모두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상무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으로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서 계셨어요. 이제 그만 참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풍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 씨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박 회장과의 일이 정리된 후 지연 씨와 시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이런 모습 보여서.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지연 씨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내가 뭘 미안해? 어머니 사정도 잘 모르고 맘도 몰라서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항상 무뚝뚝하셨는지, 왜 가족들과 거리를 두려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민호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민호야.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보시더니 말문이 막히셨어요. 지연 씨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민호 씨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 민호 씨가 갑자기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라, 민호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퇴직금까지 다 쓰시고 빚까지 지게 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 씨도 남편의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에 벌써 5번째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상무님이시죠? 저는 C그룹 인사팀장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을 통해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5군데에서 연락이 왔네요. 지연 씨가 신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민호 씨도 새삼 놀라며 말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다시 일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지연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요.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저희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지연 씨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눠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영숙 씨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최고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김영숙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무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이민수 씨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결국 여러 제안 중에서 독립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결정했거든요. 고마워요, 이민수 씨. 그런데 이렇게 큰 사무실까지 필요했나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10여 개 회사에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다면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김영숙 대표의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지연 씨가 차를 가져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 회사에서 비서 겸 실무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집안일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실제로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어머니, 어제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최 과장 말이에요. 사기 혐의로 구속됐대요. 영숙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네. 원한을 품고 살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지는 법인데.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저 같으면. 됐어. 이제 그런 일은 다 잊자.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늦어서 미안해요. 민호 씨는 요즘 새로운 사업 준비에 바빴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가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오늘 투자자 미팅은 어땠어? 어머니가 써주신 사업계획서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역시 어머니 손을 거치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가족 3명이 한 사무실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신기해요. 지연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뭐가? 어머니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시는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실력이라는 건 화려한 자리에 있을 때 빛나는 게 아니야. 가장 힘든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실력이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녁 무렵 가족들은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 숨기지 않고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지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기분이신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영숙 씨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식당을 나서며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와 어색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을.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직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대단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숙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죠.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